네, 계속해서 수급을 통해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 수급 파이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군은요, 오늘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대형주들로 오늘 매수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자, 기관은요.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으로도 매수가 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만도, 기아를 사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보입니다. 후성과 원익현씨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기아를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외국인의 기관 어떤 종목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KMW와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만났습니다. 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할까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일단 한때 정말 시장의 핫한 테마 그리고 핫한 대장주였었다가 최근에 일단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고 혹은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5G를 대표하는 종목군들, 뭐 KMW, RFHIC, 뭐 HFR, 서진시스템 이와 관련 종목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코로나19 이전부터니까 약 1년 반, 2년 동안 주가의 부진이 지금 계속해서 혹은 주가의 조정이, 기간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사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네. 현재까지 지금 계속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두 종목군들 언제까지 과연 쉬기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뭐 쉬었다면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예.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고민이 돼서요. 두 종목 한번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이길 수 없나요? 두 종목 다 좋죠. 네. 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KMW와 NHN 한사결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픽 NHN 한사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뭐 5G 관련 기업들은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지금 5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재투자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 5G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G 관련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5G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전자결제 관련주죠.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묶여있는 테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다수의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온라인 구매 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편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 편의성에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은 온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반기 실적은 여전히 충분히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죠. 해외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이 판매고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또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또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를 통한 기업 실적 이익 증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현재 위치에서 리오프닝 관련 테마라고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국사이버결제 주가의 흐름 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음봉이 좀 길어졌다면 제가 매수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꼬리를 달렸다고 하죠. 이제 꼬리를 달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다 올라온
올라온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65,000원까지의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목표가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45,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삼성중공업과 진성TC가 만났습니다. 아까 리오프닝 얘기해 주셨는데 리오프닝이 다음 단계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두 기업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하기 어려운 혹은 까다로운 섹터와 까다로운 그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물론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갈 것 같은데 하면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좀 꺾이겠구나 하면 올라가는 그러한 좀 형태를 보이는 그러한 섹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업도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조선업에 대한 회복 기대,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기대 이상보다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인 상황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진성TC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프라 투자라든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주로서 엮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또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진성TC 2라운드의 승자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의 픽 진성TC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삼성중공업 진성TC. 그러니까 팀장님이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진성TC가 만드는 제품을 보면 이제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부품이 아닌 모듈 전체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는 거고 모듈이 모여서 완성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부품으로 납품을 했을 때보다 모듈로 납품을 했을 때의 마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전과 똑같은 수량이 나가더라도 모듈로 나가는 지금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성TC 하면 크게 우리나라의 내수 판매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북미, 두 번째로는 중국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헝다 이슈가 사실 진성TC의 상승에 어느 정도의 좀 제한을 걸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매출의 비중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비중보다는 역시나 이 북미 캐터필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헝다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이 꾸준히 오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진성TC가 뭐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신사업의 이런 그 전략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본업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투자처로서의 굉장히 또 매력도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차트를 보면서 최근 흐름이 어땠고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진성TC 보시다시피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모아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 이제 이거죠.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으로 납품했던 지난날보다 모듈로 납품하는 지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야지만 사실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진성TC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이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확확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곡차곡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간다면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5,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16,000원, 17,000원 그 이상도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손절가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로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략주를 갖고 왔을지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거든요. 더 네. 자세하게, 네. 더 다른 포인트까지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제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이 종목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 아 이거 무서운데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 그런데 사실은 후자보다는 당연히 내가 현금이 있으면 정말 이 종목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지금 내려왔는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저는 그들 종목 중에서 이제 LG노텍을 좀 바라보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폴더블이라든지 Z 플립으로 아이폰이 원래 내세워야 하는 이 혁명적인, 혁신적인 좀 기술을 삼성전자가 먼저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이 애플에서 더 좋은 혹은 더 나은 혹은 더 변화된 무엇인가가 또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바일 부품주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현재 카메라 모듈을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력난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일어난 부분에 따른 반사 수혜도 지금 받을 수 있다. 지금 뭐 대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를 선정을 할 때 1원화가 아닌 2원화, 3원화를 하면서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데 한두 군데에서 생산하지 못한 물량을 LG 이노텍이 지금 다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뭐 일시적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을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네. 그것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저는 LG이노텍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사업 부분뿐만 아니고 최근에 보면 LG전자와 또 이 ADAS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업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큰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투자 포인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공략주가 LG 그렇죠. 디스플레이였었는데 이쪽 더 눈여겨보시나요? 일단 LG그룹주가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IT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반도체 수급 이슈라든지 여러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비껴나간 전기전자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담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네, LG이노텍이 뭐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충분히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 19만 7천 원인데요.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2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혹은 그 사이에 애플과 관련한 이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2만 5천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밀리게 되면 1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아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목표가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원. 과연 이번 아이폰 효과로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세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